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이제 무서운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며칠 전 뉴스긴 한데 거의 웬만한 그 메인스트림에서도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물론이고 대한 언론에서도 거의 조명을 하지 않은 뉴스입니다. 자, 암살 시도, 트럼프 암살 시도 하루 전에 트럼프 주식 1200만 주의 풋옵션을 행사한 투자회사. 근데 신고는 이렇게 오류 탓이래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거 1200만 주를 이렇게 대거 매도한 사람들을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 블랙록, 밴가드, 메라는 페이스북이죠. 조지 부시 그리고 체니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0살짜리 꼬맹이가 어떻게 혼자서 다 이거를 할 수 있었느냐. 지금 의혹이 계속 제기되던 와중에 이런 뉴스가 터져나온 거예요. 마치 트럼프가 죽임당할 것을 알고서 풋옵션 했다는 겁니다. 풋옵션은 이제 미리 지정한 가격에 기초 선물을 매도할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풋옵션 매수자는 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보호장치를 갖게 되는데 어쨌든 미리 트럼프가 암살당할 것을 알았다는 듯 이렇게 매도한 게 아니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뉴스만 볼 때.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밑줄 그었는데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재무 설계 회사인 Austin Private Wealth LLC가 트럼프 암살 시도 하루 전에 DJT 주식 1200만 주에 대한 옵션을 설정했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퍼진 뒤에 면밀히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면밀히 조사를 받고 있다기보다는 맹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조사하겠습니까? 딥스가 딥스를 조사하겠습니까? 투자회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 이 논란 여지가 있는 조치에 대해 신고 오류를 탓하고 있습니다. 여기 풋옵션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죠. 풋옵션은 회사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건데요. 내부자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풋옵션을 매수해서 5배 또는 때로는 100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암살 시도에서 사망했다면 그 회사는 DJT는 가치가 없어졌을 거죠. 그럼 주식은 하루 만에 제로가 됐을 겁니다.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 수익을 올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재대결할 거라는 루머가 지금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리매치 루머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알렉스 존스도 지금 둘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에서 힐러리 클린턴으로 이렇게 교체될 거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게이트웨이 펀드에서도 역시 나왔습니다. She's running Hillary Clinton floated as Biden replacement amid Democrat turmoil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지겹네요. 2016년한테 졌으면 됐지. 그 전에도 계속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오바마한테 밀렸었죠. 근데 2016년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됐지만 트럼프한테 완전히 KO패를 당했는데 또 도전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안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막강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 쪽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또 지지 진영에서 흑인 진영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보시면은 The Hill에서 칼럼이 이제 나오는데요. 파블로 오하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Why we need Hillary more than ever. 왜 우리가 지금 힐러리를 가장 필요로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썼는데요. 이런 칼럼들을 괜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게 작전이고 짜여진 각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을 대체할 만한 인물은 힐러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으로도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힐러리 이번에도 트럼프한테 안 될 것 같은데 출마하더라도요. 그래서 트럼프 측근 중 제이슨 밀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트윗에 She's running. These opinion pieces don't happen organically. Crooked is on the move. 그녀가 출마할 것이다. 이런 오피니언 피스, 이런 칼럼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브라이트바트 보도인데요.
트럼프 총격범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유세 행사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행사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까지 이렇게 띄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총격범 타머스 매튜 크룩스가 지난 13일 트럼프 유세를 앞두고 드론으로 행사장을 촬영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이트바트 이 내용 보면은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죠. 전전 막 이 사건이 터져 나오자마자 트럼프 캠프팀에서 보안을 좀 강화해달라고 비밀 경호국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간이나 거부했대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비밀 경호국 고위 관리들이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 강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이거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겁니다. 익명을 전제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4명은 트럼프 경호원들이 전직 대통령이 참석할 야외 행사나 대규모 대중 집회를 위해 추가 요원과 저격수 및 특수팀 그리고 자력계와 같은 장비를 요청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워싱턴 포스트에 비밀 경호국 내 고위 관계자가 요청을 거부한 이유로 자원 부족을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원 부족이라는 게 뭐 사람 부족이라는 거죠. 경호원 부족. 자, 그리고 제 눈길을 또 정말 잡은 뉴스가 이겁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딱 이 단어 딱 듣고 야 이거 이상한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거 딥스인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슬슬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요 은행, 언론사, 항공사를 포함한 수많은 글로벌 기관이 대규모 IT 중단을 겪었죠. 지금도 겪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계속. 알래스카는 긴급 서비스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고 일부 미국 항공사들은 전 세계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호주는 방송 네트워크가 시스템 장애를 겪었고 슈퍼마켓도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도 이 문제로 인해 생방송을 중단했는데요. 장애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영향을 받은 많은 기관은 이를 마이크로소프트 PC 운영체제와 연관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X에 내놓은 공식 성명에서 여러 마이크로소프트 365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이용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BBC 인터뷰에서 대부분 서비스가 몇 시간 전에 복구됐다고 밝혔는데요. 호주 내무부 장관 대변인은 이번 장애 사태가 글로벌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호주 사이버 보안 감시기관도 이번 사건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정보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피해를 보는 회사들이 사용하는 타사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 대목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전에 2019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여러분께서 진짜 알아야 돼요. 이 회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미국의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러시아 콜루전,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일단은 존 포데스타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 후보 캠페인 선대 본부장 2016년 사이클이죠.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 서버가 해킹돼 가지고 이메일 내용이 공개된 게 러시아 소행이라고 그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이 그런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The Hill 탐사보도 기자 존 솔로몬이 그때 의심스러운 결론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분은 정의파 저널리스트예요. 존 솔로몬. 그래서 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BI가 직접 이들 서버를 조사하지 않고 민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한테 이 일을 맡겼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창업자는 우크라이나 출신인 빅토르 핀추크입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창업자. 그래서 트럼프 러시아 컬루전. 빅토리 핀초크가 이제 그 창업에 좀 깊이 연관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졌고, 조지 커츠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CEO하고 파운더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메일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한 위키리크스 창업자 줄리안 어산지는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아니다.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내게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내부자 제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FBI가 왜 직접 조사하지 않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게 맡겼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탄핵 당했을 때 그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그 녹취록 때문에 이제 탄핵이 됐죠. 근데 그 녹취록 하이라이트가 바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대한 대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서버가 우크라이나에 있다. 예. 그 서버가 우크라이나에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로벌 아우리지가 딥스의 소행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 지금 트럼프가 총격,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지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타임 매거진 이런 식으로 타임지의 새로운 커버다 하고서 이렇게 올렸죠. Attack on Trump, former president survives shooting with nation on edge. 근데 트럼프가 너무 영웅처럼 나오니까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 타임 매거진도 안티 트럼프 아닙니까? 그래서 백클래시가 있었나 봐요. X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그냥 뭐 트럼프 온갖 음모론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아까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극우파들의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거는 분명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뉴욕타워 CNN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사실이고 그 반대가 그 가짜라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이걸 톱으로 다루다가 바꿨어요. 표지를.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8월 3일자로 이렇게 돼 있죠. 앞서가니까 한 주. 이렇게 악랄합니다. 예. 만약에 오바마나 클린턴이었으면은 사진 멋있는 걸로 해줬겠죠.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 끝까지 출마할 것, 완주하는 것을 클린턴 부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얘네들은 내 편이다 하고 힐러리를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자기 바통 터치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지금 오바마를 괘씸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이든이. 지금 바이든이 오바마를 상대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팍스뉴스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퍼펫 마스터라는 표현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이 출마하면 어차피 트럼프한테 떡될 거라는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고요. 오바마 입장에서도 바꾸고 싶을 겁니다. 뭐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의 세 번째 임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바이든이 오바마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조지 클루니 칼럼 쓰게 한 그것도 오바마였다는 얘기가 많고 뉴욕타임스 칼럼 얘기하는 겁니다. 오바마가 그 조지 클루니한테 바이든 이제 내려와라 그런 글 하나 써라 이렇게 청탁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바이든이 물러난다면은 당연히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지만 그냥 단지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만 내려가면은 그럼 당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까지 바이든은 2억 4천만 달러 모금한 걸로 나왔고요. 선거 자금.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그대로 이걸 다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요. 만약에 다른 후보가 결정되면은 바이든 이 모금한 2억 4천만 달러는 다시 환불해줘야 됩니다. 후원자들한테. 자, 그리고 트럼프가 유세 계속 이어갔죠. 미시간주에서도 오늘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에게 긴장 풀고 양키스 야구 보러 가자고 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주 그랜드
라피드스 유세에서 김정은을 소환해서 같이 미국에 와서 야구 경기를 보자고 제안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었다. 그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와 잘 지냈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여러분은 결코 위험에 처할 일이 없었다. 잘 지내는 일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다른 것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하곤 했다면서 그는 핵무기를 사고 만드는 것만 원하는데 나는 그에게 긴장 좀 풀고 느긋하게 있어라. Relax, chill. 당신은 충분히 핵을 많이 가졌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서 좀 긴장 풀고 야구 경기나 보러 가자고 했다. 내가 야구가 뭔지 알려주겠다. 우린 양키스 경기를 보러 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가 그동안 김정은하고 브로맨스 과시를 했죠. 그래서 분명히 만약에 재선되면 이번에 당선되면 김정은하고 만날 거고 제가 볼 땐 이번에는 미국하고 평양에 이렇게 나란히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1차, 2차 이렇게. 그리고 저는 수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하고. 그래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 제이디 밴스는 바이든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사퇴해라. 네? 만약에 출마할 정도로 인지력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력도 되지 못한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했죠. 자, 근데 뭐 일부에서 또 좀 일부 그 영상 막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막 그 전에 비벡 라마스와미가 딥스다 그랬던 음모론 퍼트렸는데 또 이제 제이디 밴스가 딥스다 이런 식으로 예일법대 나왔다고 예일법대 나왔다고 다 스컬앤본스 출신이 아니에요. 스컬앤본스는 주로 그리고 언더가 많고 물론 예일대에 그 비밀 결사 단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스컬앤본스 진짜 뭐 이상한 짓들 많이 한대요 그 안에서. 근데 제이디 밴스가 스컬앤본스라고 그 멤버라는 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냥 조회수 늘리려고 구독자 늘리려고 이런저런 거 그냥 막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버들 보면은 그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비벡 라마스와미도 예일대 법대 출신이지만 스컬앤본스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 논조들 보세요. 정책들 펼치고자 하는 정책들 트럼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딥스예요.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는 뭐 옛날에 민주당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직도 뭐 너무 이렇게 음모론에 많이 빠져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비단 한국 한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영어 연설 얼마 전에 했을 때도 그 백인 할머님 분이 한 분이 그런 막 또 큐 관련된 음모론을 얘기하시는데 좀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예. 제이디 밴스는 그냥 흑수저 출신이에요. 에이미 추아 잘 아실 겁니다. 예일대 법대 교수였고요. 또 타이거맘 여러분께서 아마 타이거맘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엄하게 교육시키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유명세를 얻었죠. 타이거맘이 제이디 밴스가 이제 예일 법대 학생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교수였고 에이미 추아가 그때 너 인생을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 흑수저 인생을 책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Hillbilly Elegy, 힐빌리의 노래를 만들게 됐고요. 그 책을 쓰게 됐고요. 그 책 덕분에 이렇게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 책 안 썼으면은 부통령 후보 안 됐어요. 제이디 밴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제이디 밴스 택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후보군들 중에서 가장 대통령다운 그런 면모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뭐 팀 스캇이나 마르코 루비오 이런 사람들보다. 그리고 뭐 터시 게버드나 솔직히 비벡 라마스와미보다도 더 대통령 아우라가 나오죠. 제이디 밴스는 이제 2028년에 출마를 하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승리를 하면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Tucker Carlson told Trump to pick JD Vance or the deep state might assassinate him. 자, 딥스테이트가 당신을 암살할 수 있으니까 부통령 후보로 JD 밴스를 지명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루퍼트 머덕은 덕 벌검을 원했다고 그러죠. 덕 벌검도 괜찮았어요. 덕 벌검 아니면은 제이디 밴스인데 제이디 밴스가 확실히 더 가장 좋았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제이디 밴스가 딥스라는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그냥 믿고 싶은 거겠죠. 근데 그렇게 음모론을 펼치면 사람들이 막 일단은 조회하고 클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삼아.
근데 진실 정치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럼블에서 하고 있으니까 럼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 하는 얘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FBI가 얘기하는 거요. 이제는 로컬 스나이퍼가 크룩스를 상대로 이렇게 총격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앞뒤 전후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130야드 거리에서 이렇게 총 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비밀 경호국하고 로컬 경찰까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냥 타머스 매튜 크룩스 혼자 이렇게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저격에 거의 성공할 뻔했다고 보지 않아요. 트럼프도 그래서 유세에서 부실 경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놓고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니아 집회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사전에 아무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발언은 당국이 범행 60여 분 전 총격범 타머스 매튜 크룩스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한 뒤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으면서도 트럼프 캠프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얼굴 안 나타내고 그냥 막 던지는, 음모론 막 던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는 거는 그건 창피한 내용들도 이렇게 던지고 그냥 약간 음모론, 뇌피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던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음모론,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 그러니까 음모론이란 말도 CIA가 지어내긴 했지만 정말 이제 상상의 나래 펼치는 소설이죠, 소설. 근데 왜냐하면 저한테 누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떤 채널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비벡 라마스와미가 딥스테이트 민주당 놈이냐, 딥스테이트냐, 제이디 밴스도 딥스테이트냐 이런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런 채널 유튜브에서 이런 채널을 봤는데 그렇다더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글쎄 뭐 제이디 밴스가 뭐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피터 틸 돈을 좀 많이 받지 않았느냐 처음에. 아니 트럼프도 피터 틸 지지 받았어요. 피터 틸은 그리고 공화당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피터 틸이 이제 게이 기업가죠. 실리콘밸리. 그럼 게이라고 뭐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후원금 없이 못해요. 정치.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억만장자라서 가능했죠. 예? 뭐 누가 이렇게 매수하면 어떡하느냐, 제이디 벤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딱 이제 제이디 벤스를 볼 때 사람 자체가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믿는 거죠. 매수당할 것 같지는 않다.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뭐 흑수저 출신이고, 물론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매수 잘 당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개개인이에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얘는 나쁜 놈, 얘는 딥스 분자 또 골랐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섣부르고 진짜 너무 음모잖아요. 그거는 진짜 음모론. 그건 소설. 제가 음모론의 표현 안 할게요. 소설이잖아요. 그건. 그렇게 따지면 팀 스캇은 후원금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팀 스캇은 우크라이나 전쟁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비벡 라마스와미는 어쨌든 힌두교 신자라서 또 약점이고 그게. 상원 선거 때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선거 때 피터 틸이 1,500만 불 후원해 줬습니다. 팩에. 제이디 밴스 팩에. 다시 그 총격 얘기 할 텐데요. 그 암살 시도. 예, 트럼프가 지금 계속 이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경호국은 크룩스가 유세장 인근 건물 지붕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총격 때까지 약 20분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건물 지붕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냐? 당국이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당시 당국이 총격범이 지붕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통보했다면 무대에 오르지 않고 15분이든 20분이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을 거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한테. 그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총격범 표적이었던 트럼프가 경호 문제점을 언급함에 따라서 비밀경호국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부터 이제 하원 감독위원회가 비밀경호국 국장을 이렇게 소환해서 조사 착수합니다.
그리고 흑인 연방 하원 의원 실라 잭슨 리, 이분이 반지가 웃기죠. 어떤 반지인지 여러분 아나요? 그 피자 반지로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73세를 일기로요. 민주당 내 거물 정치인입니다. 자, 그리고 베델 파크 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얘가 이 총격범이 얘가 분리당하고 그런 적도 없다. 그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격범을 보면은 이제 범행 당일에 사제 폭탄 2개를 갖고 유세장에 간 것으로도 그렇게 조사가 되는데요. 또 폭탄에는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을 터뜨릴 때 사용하는 기폭 장치가 달려있는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처럼 돼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유세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크룩스 차량에서도 폭발물과 탄창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크룩스가 더 큰 학살을 일으키고 싶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자, 요주의 인물로 62분 전, 유세 62분 전 그렇게 지목을 했는데 당국이 비밀경호국 저격수도 범행 20분 전에 크룩스 위치를 파악했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한 인터뷰에서 백악관 대변인으로 알렉스 존스를 언급했습니다. 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뉴욕타워 CNN, ABC, MBC, CBS까지는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뉴욕타워 CNN, MSNBC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백악관 출입을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퍼뜨린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JD 벤츠가 굉장히 위트가 있습니다. Leaked memo shows JD Vance's anti-woke ideology on foreign affairs. 외교 그런 이슈에 있어서 외교관이나 뭐 대사관들 지명하는 데 있어서 인준 절차에 있어서 트랜스젠더 그리고 뭐 다양성 이런 거 막 노래 부르는 애들은 무조건 잘라냈다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겠죠. 이게 와포 기사일 겁니다. 여기서 they got me.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했는데 오히려 이런 점들이 자랑스럽다는 거죠. JD 벤스는 다양성 트랜스젠더 그런 어젠다에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가 총격 받았다고. 그리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밴데이드만 이렇게 가볍게 붙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상처 다행입니다. 자, 진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